네, 안녕하십니까. 엘리엇입니다. 휴일 마무리 잘 하셨죠? 네, 이제 주무시기 전일 텐데, 저도 이제, 밖에 나갔다 오느라고 영상 뭐 쫄랑 하나 올리고, 그 다음에 못 올렸네요. 이제 뉴스 캡처해 놓고서 제가 준비 끝까지 다 해놨는데, 갑자기 술 마시러 나오라 그래가지고, 그 대신 술은 조금만 마시고, 안주빨로 여러분, 친구 돈을 축냈습니다. 네, 속 시원합니다. 자, 지금 뉴스는, 작년 1년치를 정리한 뉴스인데요. 이게 조선비즈 영끌 비투 2030 아파트 매입 사상 최대 서울 40% 돌파했다. 작년 1년간이에요. 그러니까 40% 넘은 적도 있고 안 넘은 적도 있고, 근데 평균 40% 돌파했대요. 자, 근데 앞에다가 제가 금융내에 40년이라고. 영끌 비투 2030 아파트가 오르면 다행인데 빠지면 정말 그 빚 갚는 것도, 금리도 올라가고, 금리도 지금 더블 이상, 그러니까 이자도 지금 더블 이상 올라간단 말이에요. 야, 이거 어떻게 버틸라나. 이게 어른들이 막았어야 되는데 더 부추긴 것 같아요. 솔직히 조선일보 같은 데서도 뭐 부추기지 않았나요? 뭐 영끌이 옳았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언론들이 하지 않았나요? 막 부추기고 그래놓고 이제 와서는 영끌 비트 2030 뭐 이제 큰일 났대느니 뭐 망한대느니 뭐 그런 뉴스 나오고. 자, 뉴스를 보고서 또 이제 YTN TV 화면을 또 제가 캡처를 했어요. 그거 보고 실제 상황이 어떤가, 그리고 얼마나 위험한가, 그거를 제가 좀 경고를 좀 하겠습니다. 자, 조선비즈 지난해 2030 아파트 매입 비중 역대 최대, 서울은 40% 돌파 해가지고 뭐 서울 전경이 나오네요. 자, 기사 내용을 좀 볼게요. 여기 있는 수치를 이따 제가 도식화를 한 걸 보여드릴게요. 자, 2030 세대가 20대 이하도 포함했네요. 전국 아파트 매입 비중이 평균 31%로 집계됐다. 이건 전국 아파트예요. 하여튼 2019년에 28.3%, 그 다음에 20년에 29.2%, 그리고 나서 31%. 그러니까 계속 늘고 있죠. 근데 이게 부동산 바닥권이 2013년, 14년에 늘어서 좋은데, 그때까지 한 3, 4년 전까지는 하나도 안 늘다가 막바지에 엄청 올랐을 때 불안감, 이 언론이 조장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 안 사면 영원히 집을 못 살 것처럼. 자, 서울 아파트는 41.7%래요. 이건 1년 평균이에요. 1년 평균. 자, 2019년에 37.3%보다 4.4% 올라갔고요. 또 인천도 33.2%, 경기도는 36.3%. 야, 서울 아파트가 좀 압도적이네요. 특히 갭 투자가 가능한 지역, 즉 이제 중저가 아파트, 보통 노도강, 금강구 이쪽이 많이 몰린 것 같더라고요. 하여튼 2030이 매입 비중이 가장 높은 자치구는 51.5%, 절반 이상이 2030이야. 강서구, 여기에 저가 아파트랑 이렇게 좀 교통은 그나마 좀 뭐랄까, 외곽 지역보다는 좀 더 나아요. 강서구가 보면은 여의도 쪽, 이쪽 출퇴근하기는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리고 노원구도 요즘 교통이 잘 돼 있어요. 38.6%였다가 야 49.3%. 야, 이거 심각하다. 11%가 늘었어. 11%가. 야, 그러니까 지금 노원구만 따로 이렇게, 그러니까 절대 수치는 강서구가 제일 높지만 가장 증가율이 높은 데가 노원구예요. 노원구 쪽에 중저가 아파트들이 많으니까. 그 대신 강남 3구는 오히려 평균보다 밑돌고, 강남구는 오히려 줄었대요. 왜? 가격이 너무 비싸니까 2030이 접근할 수는 없죠. 아무리 대출을 받는다고 치더라도. 그래서 강남구는 유일하게 감소했대요. 서초구는 32.5%, 송파구는 37.8%. 자, 송파구가 아무래도 좀 저렴하죠? 이게 서초구나 이런 데 비해서. 서초구는 뭐 뻑하면 3, 40억이야. 그래도 송파구는 20억대가 많은데 2030이 접근하기에는 10억대 중초반도 아파트가 많으니까 그렇게 20억, 그러니까 엘리트레바 같은 경우는 20억, 25, 그 사이지만 그보다 이제 낮은 아파트들을 걸락했는데 2030이 20억이 어떻게 써요? 아무리 대출을 받는다 치더라도. 자, 그런데 최근 들어서 서울은 2030의 매입 비중이 감소하고 있다. 자, 7월 달에 피크였는데 44.8%. 이따 차트로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8월 달에 41.2%. 이제 대출 규제가 막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여름 때부터.
그다음에 10월 달에 40%, 11월에 39.9%, 12월 달에 38% 급격하게 줄고 있죠. 결국은 뭐예요? 빚의 힘으로 매수를 했기 때문에 빚의 힘으로 올린 거라고요. 근데 이제 몇 년 후가 진짜 10년 후도 아니야. 2, 3년 후가 전 걱정이 되거든요. 2030 세대. 우리 어른들이 진짜 선배로서 좀 말렸어야 되는데 언론이 정말 너무 부추겼어요. 제 또래인 것 같은데. 자, 또 이제 YTN 뉴스를 좀 보겠습니다. YTN 뉴스는요, 화면 캡처를 제가 계속했어요. 밑에 자막이 바뀔 때마다 화면 capture를 했습니다. 자, 뉴스와이드 YTN. 자, 지난해 2030 세대 영끌 비트로 아파트 매입 최대. 자, 그 다음에 자막만 볼게요. 자막만. 그 다음에 이거 매입 비중이 31%래요. 2030. 이건 전국이에요. 전국. 서울은 40%가 넘었어요. 서울 아파트만 보면요, 31.8%에서 37.3%, 41.7%. 특히 언제 많이 늘었나요? 2020년도에 많이 늘었죠. 2년 전. 그때 왜냐면 2019년 후반부터 그 비투 영끌 패닉 바잉 이게 막 몰아붙였다고요. 그러니까는 그 언론에서 그렇게 막 부추기니까 젊은이들이 막 미친 듯이 산 거야. 근데 초반에 산 사람들은 수익이 좀 났어. 그러니까 뒤늦게 이제 나도 진작할 거라면서 먹은 놈이 있으면은 주식시장에 또 나중에 뛰어드는 놈 나오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노도강 금강구 보면요, 1년 전 가격으로 떨어진 아파트가 수두룩해요. 지금 실거래가 계속 신고되는 거 보면. 그러면 그동안은 수익이 나서 좀 그래도 기분 좋고 그랬다가 이제는 본전됐어. 이제 어떡할 거야 이거. 이제 제가 볼 때는 이건 하락 시작도 안 했는데. 계속 볼게요. 이제 구별로 보면요, 강서구가 51.5%로 제일 많고요. 성동구가 51.1%로 그 다음인데, 노원구가 49.3%로 세 번째지만 증가율은 노원구가 가장, 여러분들 성동구는요 원래 높았어요. 원래. 그러니까 싸서 막 들어가서 51.1%로 는 게 아니고, 노원구는 싸서 많이 들어가고 비중이 확 늘어난 거예요. 성동구는 아무래도 그 도심, 이게 뭐 강남이나 종로나 이쪽 접근성이 좋잖아요. 성동구가. 그래서 원래부터 2030이 항상 많이 매입하던 때인데, 노원구는 그렇게 많지 않았다가 저가 아파트에 갭투자 열풍이 불어가지고 젊은 친구들이 노원구 쪽에, 도봉구 쪽에, 아마 도봉구, 그다음에 강북구 이쪽에도 많을 거예요. 노원구가 제일 많아서 그렇지. 자, 그 다음 중소형 갭투자 가능 아파트를 주로 매입했대. 어디에요? 강서구랑 노도강이잖아요. 그 성동구는 그렇게 갭투자가 그렇게 수월하지가 않아요. 근데 강서구는 전통적으로 갭투자가, 거긴 주택도 빌라도 갭투자 많이 해요. 근데 노도강 이쪽은 아파트가, 중저가 아파트가 워낙 많으니까 거기에 이제 젊은 친구들이 일단 뭐라도 하나 사놓자. 내가 안 들어가 살아도. 지금 당장 내 돈으로 살 돈은 안 되니까 갭 투자로밖에는 못 살 거예요. 돈이 모자르니까 전세를 끼고 사야지. 그러니까 그 대신 열심히 갚아가지고 뭐 5년 후, 10년 후에 뭐 내가 이제 들어가서 결혼할 때쯤 살아야겠다. 근데 이제 문제는 5년 후, 3년 후에 봤을 때 자기가 산 가격보다 훨씬 떨어져 있고 역전세 나는 날이라도 나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그 아파트를 강제로 팔아서 전세금을 내줘야 된다니까. 2030 아파트 매입 비중이 대신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는 낮다는 거, 지금 좀 전에 텍스트로 나온 거를 역시 조선비지에서는 텍스트로 나왔는데 YTN은 이제 TV 방송이다 보니까 화면으로 딱 보여줬습니다. 이거를 저는 또 차트로 따로 보여드릴게요. 자, 서울 아파트 매입 비중이 7월 달에 44.8% 피크였어요. 12월 달에 계속 줄었어요. 무슨 힘? 대출 규제의 힘, 금리 인상의 힘. 그러니까 이제 박원갑 우리 수석 연구원 나왔습니다. 집을 샀기 때문에 앞에가 좀 잘렸네. 지금 대출을 해서 많이 갭 투자를 했는데 금리가 오르거나 집값이 하락하면 고통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럼 2030 얘기하는 건데 앞에가 좀 잘렸네. 캡처하다가 이게 조금 놓쳤어요. 그리고 금통위에서 금리를 계속 올릴 것 같다. 그러니까 아나운서의 멘트였습니다. 자, 이걸 지금 방금 본 그 뉴스를 제가 차트로 정리한 게 이거예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요거는 일단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예요. 요 파란 거, 요 봉 차트는 제가 만든, 엘리엇이 만든 시가총액 상위 100개 아파트로 만든 실거래가 실질 지수고요. 파란색은
국토부 전수조사한 실거래가 지수예요. 다 꺾였죠? 다 꺾였어요. 노도강부터 많이 꺾였어요. 큰일이에요. 그 대신 KB나 부동산원은 아직도 상승 중이라고 나와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요 하늘색 막대기랑 노란색 막대기는 법인이 개인한테 매수하고 매도하고 한 거예요. 그럼 그 차이가 순매수 금액이겠죠. 그래서 진한 파란색과 진한 빨간색이 순매수 금액이에요. 주로 순매도가 많죠? 왜냐면 만들어서 파는 게 많단 말이에요. 법인에서는 건설사나 이런 분양회사 이런 데는 건설사가 만들어가지고 개인한테 파는 거는 법인이 개인한테 매도한 거로 나온단 말이에요. 이거 강남 3구만 제가 샘플한 거예요. 자, 이걸 갖다가 누적을 하게 되면요, 서울 전체적으로 보면 계속해서 누적으로는 매도가 많죠. 계속 쌓으면 누적 순매도가 계속 많아요. 잠깐 뭐 이렇게 덜 팔기도 하지만 결국은 누적 순매수, 지금 누적 순매수가 플러스인 적은 한 번도 거의 없어요. 서울은. 근데 강남구는 달라요. 강남 3구는 달라요. 강남 3구는 뭐 빨간색이 강남 3구만 조사한 거예요. 계속 어쨌든 여기도 매도가 훨씬 많아. 만들어서 파는 거 많으니까. 그러다가 2015년 후반부터는 똔똔이야. 즉 매도하는 것도 있지만 매수하는 것도 있어. 전에는 매도가 일방적으로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매도는 그 전부터 계속 하던 매도는 계속 매도를 하는데 매수가 많단 말이에요. 매수가. 여기 노란색이 많죠. 지금 노란색이 많이 이때보다 많다고. 그러다가 언제부터 2019년 초반부터 갑자기 빨간색이 시뻘건색이 막 늘어나죠. 이게 거의 한 1년 반 정도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누적 순매수가 플러스로 돌아서죠. 이렇게. 다른 서울은 이렇게 빠진다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파란 막대기가 막 늘죠. 이제 매도야. 매도. 순매주. 순두부도 아니고. 그러니까 누적 순매수가 다시 마이너스 나죠. 최근까지 업데이트한 거예요. 자, 이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이때 임대사업자 등록 활성화 김현미 장관이 활성화 시켰잖아요. 그러니까는 개인들이 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막 하는 거예요. 임대사업자가 다 법인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막 사들이니까 두채, 세채, 다섯채 막 사들이는 거야. 그래갖고 아파트가 폭등을 한 거야. 또 이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2019년 7월 달에 금리 인하를 했죠. 1.75를 다다다다 내렸잖아요. 그리고 아파트가 조정을 보이는 듯 하다가 다시 치고 올라갔죠. 이주열 정말 대단했어요. 그러니까 법인만 산 게 아니에요. 여기서 2030이 이게 소득 대비 주택 대출 비중이거든요. 소득에 비해서 대출을 엄청 땡긴 거야. 그러니까 2030이 돈이 어디서 나서 그렇게 아파트를 사요? 영끌 B2 이게 다 대출을 받은 거 아니에요. 그 전에 대출을 받던 거에 비해서 갑자기 늘었죠. 이때 저금리 함정에 빠진 거라고. 2030들이 금리가 낮으니까 대출을 5천만 원밖에 보통은 못 받는데 갑자기 2억 3억을 받는 거야. 그래가지고 갭투자까지 해가지고 대출 받고 전세자금 끼면 내 돈 얼마 없어도 한 30-40%만 갖고도 아파트를 샀다고요. 거기다가 막 마통 뚫고 약관 대출 받고 제3금융 하고. 그래서 이제 이걸 지금 확대를 할게. 확대. 자, 요게 LTI죠. 론 투 인컴. 30대가 53% 늘었고요. 20대가 20대 이하가 43% 늘었어요. 합쳐서 50%가 훨씬 넘잖아. 이게 갑자기 는 이유가 뭐예요? 이때 부동산 열풍이 불었다니까. 법인도 사고 2030도 사고. 그러면서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 이렇게 보면 2019년 초까지는 2030이 30%가 안 넘었어요. 매매 비중이. 당연히 50대 이상이 50%를 넘었죠. 40, 50대는 돈이 많고 2030은 돈이 없죠. 아파트 10억, 5억, 10억 하는 걸 어떻게 이렇게 사. 그리고 오히려 줄었어. 이렇게 25%까지 줄었어요. 그런데 2019년 이 순간 2019년이잖아요. 여기가 2019년 1년이에요. 이 중에 7월 달에 금리를 인하를 시작을 했어. 그러니까 사상 유례 없는 초저 금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금리를 내리다 보니까 주택담보대출금리, 그 다음에 신용대출금리가 엄청 줄었죠. 그러니까 떨어졌죠. 그러니까 빚내기가 그렇게 쉬운 거야. 서로 대출해주라고 난리죠. 왜냐면 은행은 예대마진이 줄어들잖아요. 아무래도 금리가 낮아지면은 예대마진이 작아지잖아요. 그러니까는 양으로 승부를 해야지. 박리담에 이윤을 조금 남기고 엄청나게 10사람한테 하던 거를 30사람한테 대출해 준 거야. 그러니까 2030이
겁도 없이 그냥 엄청 대출 받아갖고 산 거예요. 이래가지고 비중이 이렇게 는 거 보이세요? 분홍색. 당연히 50대는 줄죠. 결국은 아까 봤죠? 44.8%까지 간 거. 뉴스에서 봤잖아요. 그 다음에 들쭉날쭉하다가 지금 40%로 줄었어요. 다시 이제 2030이 4050이 늘긴 했지. 왜냐면 2030이 대출을 못 받으니까 아파트 매매 비중이 줄어. 살 돈이 없으니까 당연히. 근데 4050은 전체 거래량이 줄어서 그렇지 기존에 그 50% 넘는 거 54%까지는 안 갔지만 그래도 한 45%까지는 당연히 상대적으로 늘죠. 자, 문제는 이 2030이 여기 산 거 있죠. 여기도 좀 확대해 볼게요. 크게.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샀잖아요.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샀다고. 근데 초반에 산 사람들은 한 1년 정도, 2년 가까이 수익이 났어. 올랐으니까. 근데 뒤늦게 들어온 사람들이 수두룩하게 많다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얼마부터 오른 아파트 사냐면 2013년부터 8년, 9년 오른 상태에서 샀다고. 2013년 전후에요. 도봉구 아파트가 1억 전후가 아파트가 수두룩했어. 작은 평수 있잖아요. 근데 2030들이 돈은 없으니까 대출을 받아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4억 5억을 산 거야. 근데 4억짜리 5억짜리가 1억이 안 되던 아파트가 4억 5억 6억이 된 거라니까. 여기서 이렇게 오는 거라고. 즉 그 임대사업자가 여기서 팔기 시작하죠. 이게 팔잖아요. 이렇게 팔잖아요. 710 대책 이후로 이제 투자하기가 어려워지니까는 계속 판다고. 당연히 올리면서 팔죠. 내리면서 팔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올리면서 팔고 나중에는 떨어져도 계속 팔 거예요. 왜? 그래야지 그래도 평당가가 높아지는 거니까. 자, 실상이 이렇습니다. 지금 방금 뉴스에 나왔던 거를 제가 그래프로 도식화 시킨 게 이거예요. 최근 자료까지 다 업데이트한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제가 매일마다 방송하는 실거래가 지수입니다. 자, 어디가 제일 많이 올랐어요? 노도강이 제일 많이 올랐죠? 노도강이 제일 많이 올랐어요. 그 다음에 제일 먼저 꺾인 데가 어디예요? 노도강 9월달에 상투야. 그리고 지금까지 빠지고 있다니까. 금강구도 그래도 2등으로 많이 올랐지. 그리고서 얘도 9월달에 상투야. 슬근슬근 빠지고 있고 최근에 급하게 빠져요. 그 다음에 성북구, 은평구 이런 데는 10월달이 상투야. 그리고서 급하게 빠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아파트는 10월달에 상투야. 물론 용산구는 그 연끌 못해요. 뻑하면 20억 30억이야. 용산구는 비싸요. 거기 고가 아파트들이 많고 아파트 단지도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용산구는 지금까지도 상승 중이야. 유일하게 그 지금 1월달이 최고가가 용산구는 최고가예요. 밑에 있다가 지금 많이 올라왔어. 그런데 송파구 꺾이고요, 서초구 꺾이고요, 강남구도 이제 12월달까지 올랐다가 꺾였어. 처음으로 꺾였어. 왜? 상승률이 꼴등이었거든. 비싸서 그렇지 상승률은 꼴등이에요. 근데 양천구가 심상치 않게 빠져요. 양천구가 좀 심각합니다. 그리고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도도 경기 구리, 안양, 평촌, 부천, 중동, 특히 안양, 평촌, 인덕원, 그다음에 의왕시, 군포 3번 이런 데 많이 들어갔죠? 이게 나중에 계속 지금 급하게 빠지고 있어요. 보니까 기울기가. 왜냐면 대출이 안 되니까 결국 이게 뭐예요? 노도강을 끌어올린 게 뭐가 끌어올렸어요? 빚으로. 누가? 2030이. 그리고 거기에 선수들도 껴가지고 더 부추겨가지고 호가 올리고 장난질 치고 그래가지고 비싸게 호가 만들어 놓고 올려놓고 진짜 팔아먹고 있고 법인들 거기다 팔아먹고 있고 참 큰일이네 진짜. 자, 수급지수가 올 7월 이후로 계속 빠지는 거 보이시죠? 전세 수급지수 빠지죠? 매매 수급지수도 계속 빠지죠? 이게 무슨 효과? 대출 중단, 금리 인상 효과라니까. 그 전까지 미친 듯이 모든 지표가 상승 중이었다가 그러니까 결국 실거래가도 빠져가지고 지금 4개월째 빠지고 있어요. 4개월째. 10월달에 상투 치고 4개월째 빠지고 있어요. 물론 KB나 부동산은 아직도 KB는 아직도 상승 중이라고 나오고 부동산은 이제 하락했다고 나와요. 저는 10월달에 상투 치고 지금까지 계속 빠지고 있다고 계속 얘기했죠. 이게 국토부에서 발표하는 실거래가 지수. 국토부는 전수조사한 거고 저는 100개와 400개 단을 셀렉팅 해가지고 센 놈들만 골라가지고 지수를 만든 거고요. 국토부가 더 정확한 거죠. 저는 비슷하게 따라가려고 노력하는데 진짜 근데 지나고 보니까 진짜 거의 똑같네. 그쵸? KB나 부동산은 KB는 아직도 상승장이라고 그러고 부동산은 이제 하락했다 그래요. 4개월이나 늦게. 10월달에 상승 쳤다니까. 근데 왜 그거를 1월 2월에 와가지고 KB는 아직도 상승 중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이 두려움에 계속 오른다니까. 왜? 아가리 효과, 주둥이 효과를 올려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KB나 부동산은 그걸 받아가지고 지금 시세가 얼마 올랐다 이렇게 한다고. 실거래가는 지금 팍팍 떨어지고 있는데 큰일이에요. 야, 요 몇 가지 지표는 뭐 아까 했던 오늘도 이거 갖고 방송했으니까 요거는 넘어갈게요. 이거는 제가 자주 언급하는 거니까 오늘은 언급 안 할게요. 91년이나 똑같다는 거. 그다음에 엘리엇 파동으로 10월달에 상투 치고 끝났고 앞으로 8년 동안 하락한다는 거. 문제는 그 30년 전에 가격으로 떨어질 수가 있다. IMF 때 그랬단 말이야. IMF 때. 자, 오늘 금융노예 40년 어른들이 부추긴 영끌 비투 2030 아파트 매입 사상 최대. 서울은 40%까지 돌파를 했었다. 자, 큰일입니다. 우리 어른들 반성 좀 합시다. 다 우리 후배들이고 우리 자식들이고 다 그럴 텐데 당장 저는 아직 우리 애가들이 아직 이제 막 성인 되려고 막 이래가지고 뭐 결혼하고 분가하려고 아직 멀었지만 큰일이에요. 우리 애들 집을 어떻게 살라나. 근데 그때쯤이면 우리 애들 결혼할 때쯤이면 아파트 값이 많이 빠져 있을 거라고 저는 장담을 합니다.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 날 여러분들 편히 쉬셨을 거고 다음 주 한 주도 아주 활기찬 하루 한 주 시작되길 바라면서 엘리엇 좋아요 응원 많이 부탁드립니다. 소개 좀 많이 시켜주세요.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